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이제 SNS 메타 광고 운영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장기호 A입니다. 우선 오늘 교육은 해당 목차로 이제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관리자, 두 번째로는 광고 관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방식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즈니스 관리자랑 광고 관리자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운영 방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은 분들은요, 메타 광고를 시작하시려고 하지만 어떤 광고를 어디에 노출하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또 메타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에서 어떤 세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관리자, 이제 메타 운영에 의해서 빠질 수 없는 비즈니스 관리자입니다. 네, 우선 비즈니스 관리자란 메타 마케팅과 관련된 전체 자산들과 활동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 비즈니스 관리자를 이렇게 생성하시게 되면요, 이 전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계정이 있으실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직원이나 혹은 대행사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우리 광고를 대신 도와준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계정을 사람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이 아래에 있는 파트너에서 자산을 공유하는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해당 파트너에게 이제 자산을 공유해 주면 됩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교육을 위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든 거다 보니까 따로 뭐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사람 추가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이라는 란이 나오는데 해당 파트너의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권한을 줄지,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체 관리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고급 옵션에서 이제 금융정보 이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부분적인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해당 파트너에게 어떠한 페이지, 그리고 어떠한 광고 계정, 그리고 어떠한 카탈로그, 앱, 픽셀,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이제 픽셀이 이제 통합된 데이터 세트, 요렇게 이제 나눠진 자산 유형들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고 초대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파트너에게 이제 해당 메일이 발송되면서 이제 이 파트너가 수락을 할 경우에 저희 비즈니스에 이제 이 사람이 추가되는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트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행사에게 이제 그 관리 권한을 넘겨주고 싶다 하면은 이 자산을 공유하는 파트너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 대행사에게 파트너 비즈니스 아이디를 전달받은 다음 해당 이 영역에다가 복사를 붙여넣기 하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되고, 그 수락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그 파트너에서 할당한 그런 자산들이 그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제 다른 광고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그 자산을 이제 저희가 할당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저희가 자산을 이제 공유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자 연락처 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아이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내 비즈니스의 역할이 이제 브랜드 비즈니스고 파트너의 역할은 뭐 미디어 대행사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연락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비즈니스 계정 아이디를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제 페이지라든지 광고 계정, 카탈로그, 픽셀,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권한을 요청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시스템 사용자가 있는데 이 시스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관리자의 이제 보안과 액세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시려면 무조건 필요한 이 페이지 그리고 광고 계정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계정에서 페이지 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추가 버튼이 보이실 거고, 요거는 새 페이지를 만들기나 페이지 추가 혹은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이 있으신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광고에 운영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제 권한을 할당받거나 혹은 새로운 페이지를 제작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업체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이름, 카테고리, 상세 주소, 그리고 도시, 우편 번호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페이지를 만들면 해당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페이지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필 이름이라든지 게시물, 뭐 커버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광고 계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을 생성하시게 되면 생성하시거나 혹은 다른 광고 계정에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시거나 뭐 추가하는 방식이 있으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광고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광고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은 비즈니스의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아이디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광고 관리자에서 열기를 누르면 기본적인 광고 관리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광고 관리자 영역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자산 그룹, 앱, 인스타그램 계정, 왓츠앱 계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을 보면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더라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출되는 페이지를 이름을 인스타그램 광고 계정의 이제 메인 페이지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좀 네이티브한 어느 정도 그 거부감이 없게 진행을 하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인스타그램 계정 추가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인스타그램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로그인하는 화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그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의 권한을 할당을 해주셔야 그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 개인 계정의 이제 메인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비즈니스 자산 그룹, 앱, 왓츠앱 계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즈니스 자산 그룹은 이제 함께 분류할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광고 계정, 픽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비즈니스 자산 그룹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광고 계정에 앱을 추가해서 이 앱을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요. 요거는 광고 관리자 내에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앱 다운로드를 이제 전환 추적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최대한 이 앱 다운로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메타 머신러닝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왓츠앱 계정인데요. 이제 메타에서의 만드는 이제 카톡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왓츠앱 계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 왓츠앱 계정은 사실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광고주분들께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소스 탭인데요. 데이터 소스 탭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가 추가한 모든 페이스북 카탈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탭이 있고요. 카탈로그의 탭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를 만드실 수도 있고 카탈로그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그 홈페이지에 이제 카탈로그 연동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연동해 주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의 호스팅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픽셀인데요. 현재는 픽셀보다는 이제 데이터 세트를 많이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세트에서 그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그 데이터 세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픽셀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오프라인 데이터 세트라든지 맞춤 전환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해당 데이터 세트 픽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테스트 픽셀 이벤트 관리자에서 열어보면 해당 데이터 세트에 연결되어 있는 픽셀이랑 그리고 이벤트 테스트, 진단, 내역, 설정 등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일 교육에선 다루지 않고 다음에 이제 픽셀의 이해에 대한 교육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에서는 아래에 이제 다른 데이터 소스 타겟들이 맞춤 전환, 이벤트 소스 그룹, 공유 타겟,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폴더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소스 관련된 내용에서 교육을 할 때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적합성, 뭐 등록, 통합, 청구 및 결제, 보안센터, 요청, 알림, 비즈니스 정보, 설정 가이드 등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육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고 관리자입니다. 광고 관리자란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에 생성한 광고 계정이고 이제 광고 계정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광고 운영을 위한 모든 세팅 작업들이 진행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관리자의 3요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광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광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타겟이라든지 뭐 전원 추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를 등록하고 다양한 소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관리자를 직접 들어가 봐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네, 우선은 광고 관리자로 들어왔고요. 요 광고 관리자에서 첫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캠페인 화면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캠페인 화면에서 어떤 광고를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트래픽 혹은 판매 캠페인인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을 만들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캠페인 이름, 그리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 뭐 캠페인 상승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캠페인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을 부여하고 해당 캠페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캠페인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제 만약에 그 캠페인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설정했다 그러면 뭐 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세팅 날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려와서 특별 광고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에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혹은 정치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4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신다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선택된 카테고리 없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페인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광고를 경매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도달 및 빈도가 사라지고 예약이라는 광고 유형이 생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참여 캠페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캠페인 목표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옵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캠페인의 지출 한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가 있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 있는데, 광고 성과를 위해서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타겟, 그러니까 아래 캠페인 아래에 있는 하위 단계에서의 그 테스트를 운영을 할 수 있고, 해당 테스트를 바탕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타겟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미지,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 있는데, 해당 이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세트 모든 이제 캠페인 하위 세트에 있는 모든 예산을 캠페인에서 조정하게 되고요. 이제 1예산 총 예산으로 나눠서 운영이 될 수 있고, 1예산을 뭐 6만 원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세트들에서 고르게 이제 주간 단위로 42만 원만큼의 금액만 진행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인데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성과 목표, 그리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를 설정할 수 있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하실 수 있고, 이제 광고 세트에도 지출 한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겟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위치라든지 뭐 최소 연령이라든지 뭐 제외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타겟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타겟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 있는데, 요거는 타겟 추천에서 어떤 상세 타겟팅을 가지고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이 해당 타겟팅을 바탕으로 비슷한 타겟을 먼저 잡고 광고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면은 그 이상의 타겟에게 이제 광고를 노출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노출 위치가 있는데,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사실 전환 추적이 용이하게 진행이 된다면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좀 트래픽 위주로 뭐 스마트 스토어의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수동 노출 위치로 우리 광고가 어떤 나이대에게 이제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나이대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이제 노출 위치를 조금 더 상세하게 타겟할 수 있는데, 뭐 페이스북 피드부터 저희 뭐 어디언스 네트워크 보상형 동영상 이런 데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메타에서 제공하는 테스팅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목적으로 이걸 나눠서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평균적으로 평균 클릭당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이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광고 탭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업로드가 있고 카탈로그가 있는데 요거는 커머스 관리자에서 아까 봤던 카탈로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이제 수동 업로드에서 단일 이미지, 슬라이드, 컬렉션이 있는데 단일 이미지 혹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을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를 2개 이상 이제 광고를 볼 수 있는 그런 타겟에게 노출하는 방식이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항목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일단 기본적인 그런 이커머스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잠재 고객을 모으시는 DB 업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어떤 소재를 기획하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단일 이미지, 슬라이드, 컬렉션을 나눠 가지고 광고를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랜딩 페이지가 있는데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랜딩 페이지로 이제 고객들을 유입시킬지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표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랜딩되는 페이지가 아니라 광고에 나타나는 링크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도메인을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언어 영역이 있고 추적 영역이 있는데 데이터 세트에서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이벤트나 픽셀이 있으시다면은 요거를 체크해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 광고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교육 내에서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이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 광고의 이해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정규호 마케터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